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2%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전날서부터 소비자 심리가 약간 주춤하는 사이에 이제 어떤 팬데믹 초기 증상이었던 작년과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이제 델타 변이까지 좀 확산이 되다 보니까 다우지수가 2%,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1.0에서 1.59%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다우지수 2% 하락이란 게 지난해 10월 이후에 최대 낙폭이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국채금리도 1.2%까지 하회하면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네, 1.18%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델타 등으로 인해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확장된 게 일단 주요 투자 심리 위축의 요인이 됐고요. 국제 유가도 경기 둔화 우려감 속에 장중 8% 이상 밀리기도 했고 종가상으로도 7.5% 폭락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대표적으로 항공주,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등의 종목이 부진한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어제도 우리장 밀렸으니까 네. 오늘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다소 좀 걱정스러운 마음 안고 출발하게 되네요. 참 충격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조금 더 냉정하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자면 이 모든 사안들 흘러가는 거 우리가 모르고 있었냐? 사실 그건 아니란 말이죠. 증시가 충격을 받은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변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종목별 전략 저희가 더 꼼꼼하게 세워드릴 테니까요.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호재와 악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악재성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증권가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호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단기성 악재는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은 여전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들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르노 삼성의 부산 공장은 어제와 오늘까지 가동 중단을 결정했죠.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와 한국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업 이슈가 있죠. 때문에 좀 여전히 완성차 업체들의 이익을 갉아먹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 계속 나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전혀 탄력을 받지 못하고 횡보하는 상황에서 파업 이슈까지 겹치다 보니까 조금 더 리스키하게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구조적 그리고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여전히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반도체 부족 현상은 언젠가는 완화가 될 거고 그리고 차가 지금 이 상황에서 반도체 부족 최소한으로 수익성이 높은 차들만 이렇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재고율이 당연히 낮은데 또 생각해보면 미국에서는 이미 차가 잘 팔리고 있고 신흥 시장도 회복이 된다면 해외 판매도 본격화될 것이다. 차가 잘 팔리면 당연히 그 안에서 하고 있는 금융법인 이익도 증가할 테고 그리고 상반기에 물류 비용 어마어마하게 치솟았던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정상적인 수준을 벗어났다 보니까 정상화가 된다면 물류 비용도 좀 빠질 것이다. 전반적으로 수익성 괜찮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은 합니다. 다만 우리가 걱정인 건 계속 잘 갈 것이냐 그리고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더 잘 될 것이냐 이거잖아요. 정경련에서 어제 한 가지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9대 수출 주력 업종의 하반기 실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하필 거기에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못할 것이다. 올해 하반기가 거기에 자동차가 있어요. 2019년 대비해서 부진할 쪽이 정유조선 자동차. 맞아요. 딱 이 세 개 업종이었고 사실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2차 전지든 자동차든 IT든 항상 완성 쪽보다는 소재, 부품, 장비 쪽 강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실제로 봤을 때 자동차 부품은 그래도 이전 수준을 회복해서 플러스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정경련에서도 봤었는데 자동차 쪽은 좀 이렇단 말이죠. 그렇다면 반도체도 그러겠습니다. 뭔가 폭발적으로 확 이끌어줄 만한 뭔가가 없다 보니까 지금으로서 주가도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이 차트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한 단계 레벨업 한 이후에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옆으로 그냥 기고 있습니다. 반도체 6개월간 옆으로 기는 모습이랑 약간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그렇죠. 하다 보니 참 자동차에 대해서도 반도체에 대해서도 사라고는 한데 선뜻
손이 안 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투자 의견 지금으로서 냉철하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전기차 시장 개화 등 눈여겨볼 모멘텀은 말씀하신 대로 참 많은데 이 핑크빛 전망들이 주가에 좀 빠르게 반영이 돼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 섹터죠. 자, 반면에 기대감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되는 섹터가 2차 전지, 소재, 장비, 부품 다 좋은데 특히나 최근 들어선 소재주가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출근 전에서 한번 나눠봤었던 양극재 기업들, 음극재 기업들 이렇게 정리를 했었던 내용에 최근 7월간의 상승률만 더해봤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36%, 코스모 신소재 53%, LNF 34, 음극재에서 대주전자재료 30%, 솔루스 첨단 소재 18%, 전해질, 첨보, 후성, 동화기업 다 7월만 냈을 때 6월까지 계산하면 더 큰 상승률이고요. 7월만 냈을 때 좋은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내에서도 상승폭의 차이가 분명히 나잖아요. 네. 이 나는 이유가 다음 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공격적인 증설이나 공격적인 신규 투자를 하는 업체들의 상승폭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소재 업종은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증설 얘기는 다 여기에 기반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탄소 국경세든 탄소 중립이든 혹은 내연기관차 이제 판매 중단한다 갖가지 이슈가 미국, 유럽 등에서 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 개화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고요. 증시 모멘텀이 약화되다 보니까 성장주 주목받고 그래서 2차 전지가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소재주 주목을 받아가는 여러 가지 모멘텀을 살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최근 많이 올랐던 업체들 보면 거의 다 공장을 건설한다, 생산량을 늘린다,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 설비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하게 주가가 반응을 보였고요. 최근에 조금 나온 이슈 중에 SK 머티리얼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재 만드는 업체인데 배터리 소재 사업, 실리콘 음극재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또 가장 최근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네. 이게 또 SK 머티리얼즈에겐 어떤 작용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안 오른 2차 전지 소재주를 건드려야 될지 아니면 올라가는 건 이유가 있으니 그걸 사야 될지 또 고민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지금 이렇게 박앵커의 브리핑 들으면서 후자 쪽을 많이 생각했던 것이 앞에서 그 7월 들어서만 주가 상승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다 20, 30%씩 오른 종목들인데도 불구하고 7월에 계속 최선호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 종목들을 그러면 가는 놈이 간다고 그 종목들을 더 공략해야 되는 거지 나는 아직 늦지 않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가 목표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오늘 한번 질문을 좀 던져주시고요. 예. 다음 이슈도 뭔가요? 세 번째는 건설주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이게 또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예비 후보들도 추려지고 있고 각자의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 또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겁니다. 네. 그런데 여든 야든 각자의 방식들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거나 지금으로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비슷한 기조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표심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의 어떤 완화 기조가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다 보면 건설주에게 수혜가 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주택가격 상승이나 대규모 분양 물량들이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분양 물량으로만 봐도 향후 몇 년 동안은 먹거리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요 건설사들 그래서 실적 전망치를 한번 쫙 정리를 해봤고요. 네. 제가 이렇게 순서를 지은 건 어떤 실적 2021년 대비해서 2022년에 증가율을 기준으로 한번 순서를 매겨봤는데요. GS건설, DLDNC,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규모 수주들 소식들이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년까지도 가파른 실적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도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투자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고 목표 주가 상향 소식들도 네. 있었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물산이 상대적으로 건설주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지주사 쪽인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규모 자체가 크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증권사에서는 이거 제일 관심 못 받았으니까 이거 사라라는 증권사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전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도 상단을 기준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현재 주가랑
꽤 상당 괴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기대감들이 크다는 거고 내년까지 보겠다는 건데 건설주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추려볼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고민스러운 게요. 사실 해외 관련해서 모멘텀을 찾으면 삼성 엔지니어링 쪽으로 집중이 될 거고 국내 주택 관련한 모멘텀을 찾으면 GS건설 쪽으로 집중이 될 거고 네. 어떤 쪽에 모멘텀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 종목 선택이 극명하게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거 두 개 합친 게 또 DLENC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DLENC는 또 많이 오르니까. 그러니까요. 참 고민입니다. 고민스럽네요. 이래저래 고민스러운 상황에서 그러면 이걸 피해갈 수는 없으니 건설주를 산다면 어떤 종목을 살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그중에서 종목 전략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동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말과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하자면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자동차든 지금은 완성업체보다는 오히려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자동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특별하게 시각이 변화된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쇼티지 현상이 내일 당장 해결될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달 전, 두 달 전에 문제가 됐었던 것이 지금 해결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상당히 해소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좀 선 반영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조 파업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지금 2차 협상도 좀 불발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코로나가 다시 또 확산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노조 쪽에서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파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하는 게 문제인 것이지 짧게 파업을 하는 거는 또 큰 영향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지금 반도체 부족 상태 때문에 생산이 좀 둔화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파업이 또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는 이미 좀 주가에 선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해외 판매, 국내 판매가 둔화되는 것은 차가 없어서 못 파는 것이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 파는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해외 판매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2분기 실적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고 3분기, 4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주요 기업들 안 좋은 기업 하나도 없는데 일단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어찌되었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 7월 초까지 잘 가던 주가들이 6월 중순이나 7월 초까지 잘 가던 주가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아차 같은 경우 어떤 신차 효과라든지 이런 걸 좀 감안해 보신다라면 주가 충분히 반등 권역에 놓여 있다 생각하고 있고 부품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말씀드린 게 SL이라든지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다만 앞으로도 또 몇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도 일단 시장이 약간 조정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많이 싸졌네라는 생각으로 덥석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흐름을 체크하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종목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즘처럼 좀 스멀스멀 매일 조금씩 빠지다 보니까 어느덧 정신 차려보면 수익률이 꽤 낮고 커진 상황이 네. 될 수 있거든요. 때문에 좀 반등하는 걸 확인하면서 기아와 SL, 한국타이어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어떤 자동차 아니면 부품주 얘기를 하면서 상신 EDP에 대해서도 항상 네. 강조를 해 주셨었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수익률을 계산해봤더니 어느덧 7월 2일에 소개해 주셔서 18%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신규 매수를 혹시 노려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오를수록 비중을 좀 줄이신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신규 접근은 좀 조정이 좀 나왔을 때 하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은 이제 중립적인 시각에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한 달 사이에 어쨌든 한 18%, 뭐 한 달도 안 된 사이죠. 네. 이 정도 올랐다는 얘기는 좀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신 EDP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험 관점의 투자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들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는 혹시 2차 전지 관련해서 SK 머티리얼즈도 이쪽으로 사업을 확장한다고 미국 기업과 손을 잡고요. 한다고 하고 하다 보면 여기도 참 그러니까 답답한데, 근데 또 소재주들이나 어떤 부품주들은 한번 날아가기 시작하면 네.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그쵸. 또 잡을 타이밍이 없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전략 짜야겠습니까? 뭐 지금 2차 전지주들이 지난주에 이제 그 K 배터리 네. 뭐 정부 투자 뭐 한 2주 전에 그런 얘기가 나온 다음에 뭐 한 며칠 머뭇거리다가 한 일주일 사이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약간 소재 부품주 중심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저는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지금 뭐 SK 이노베이션이든 LG 화학이든 삼성 SDI든 주요 완성 업체들이 지금 그 수주 잔고를 본다라면 최소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그거를 맞추는데도 지금 부족할 정도로 상당한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직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관련돼서의 뭐 시장 성장은 캐파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뭐 전기차 시장 자체가 지금 뭐 유럽 국가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내연기관차가 앞으로 10년 정도가 지나게 된다라면 신차 판매로 내연기관차는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다 그것이 전기차로 대체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의 관심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정부 투자도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신다라면 계속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왔고, 또 신규 어떤 이제 진출, 이쪽 사업 부분으로 진출하겠다는 기업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러한 것은 나쁘지 않다. 특히 약간 뭐 이러한 것이 뭐 좋다 안 좋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약간 대기업군 중심으로 해가지고의 네. 어떤 투자라든지 신규 사업 진출 소식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어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자, 예전처럼 어떤 섹터가 유망하다 그러면 이름 들어보지도 못했었던 네. 기업들이 갑자기 진출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급등했었던 거랑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신규로 이제 진출하겠다는 기업은 어쨌든 이 시장에 대해서의 어떤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가는 종목이 더 갈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는 기업이 기존의 영업력이라든지 기술력이 인정받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은 뭐 일진 머티리얼 최근에 주가 상승 좋았습니다만은 이제 고점 상단에 왔습니다. 충분히 고점 돌파 가능성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포스코 케미칼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최근 들어서 상승한 것이지 큰 흐름에서 보신다면은 역시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들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KG 케미칼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KG 케미칼은 작년부터 보시면 계속 완만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고, 또 꼭 이런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소재 쪽도 있지만 뭐 지주사의 역할, 그리고 뭐 본연의 사업 자체도 상당히 경기 회복에 대해서의 수혜를 입는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보신다면 KG케미칼 최근에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얘기를 해주셨고, 마지막에는 KG 케미칼도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종목에 대한 흐름들도 계속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이슈 마무리 짓고, 세 번째는 건설주인데요. 그러니까 뭐 정치 테마주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정책 테마주로서 내년까지 봤을 때 뭐 수주 계속 나오고 있겠다. 어떤 정책적인 변화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되겠다. 건설주는 뭐 좋게 얘기하는 증권사들이 많더라고요. 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건설주도 몇 번 말씀을 여기서 언급해 드렸는데, 시각은 변화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갑자기 호재가 생기는 이슈들은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건설주가 대표적인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정부 규제 완화의 기조는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공급이
거의 한 5년 뭐 이렇게 공급 계속 축소되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은 작년 연말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최근에 정책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2년 의무 거주 이러한 것도 좀 폐지가 되는, 그러니까 네. 도입하려다가 다시 도입하지 않는 것도 결국에는 공급을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조는 변화가 되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는 계속 부동산 이슈는 최근 몇 년 동안 뜨거운 사회적 이슈였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은 계속 공약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공약이라는 게 결국에는 공급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어느 대선 주자나 다 비슷비슷한 내용일 겁니다. 네. 뭐 이것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뭐 다른 것을, 새로운 것을 도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기존의 정책 그 법안 내에서의 정책이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한데 결국에는 공급 증가 쪽이다. 그것이 뭐 임대 부동산이든 아니면 공공 임대든 아니면 뭐 일반 민간 분양이든 뭐든 어쨌든 공급 증가라는 얘기는 일반 건설사들에 관련해 가지고의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올해 건설사 수주 총액 국내 수주액만 한 200조를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하반기 더 집중되는 수주가 더 집중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건설주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좀 있으셔야지 하반기에 조금 수익률 제고를 좀 할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뭐 GS건설 좀 주목해서 보시고, 또 국내 건설 경기가 좋으면 국내 건설에 좀 집중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건설 쪽 모두 다 비슷한 사업 부분을 하고 있고, 네. 비슷한 뭐 매출, 영업이익을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매수를 해도 나쁘진 않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결국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높게 나오느냐에 따라서의 주가의 상승률은 다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장 매수하는 게 아니라 최소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올해 하반기까지를 생각한다면 포트에 건설주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 또 얘기를 해줬으니까 관심 있게 앞으로의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창의스픽은 불안한 국내외 시장 방어주로 환승할까? 자, 이제 좀 큰 그림에서 주제는 던져주셨으니까 네. 투자 아이디어는 그러면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오늘은 제가 그전하고 좀 다르게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죠. 네. 시장 자체가 저는 좀 단기 좀 조정 신호가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어저께 미국 증시 하락을 해서가 아니라 지난주부터 계속 그런 것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었고, 어저께 그걸 좀 확인시켜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한 2주 정도 혹은 8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지금 휴가 시즌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그렇게 시장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3,300포인트가 저항으로 이번에 다시 또 확인되었기 때문에, 해외 증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증시는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3,300포인트 이상으로 가기에는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우리나라 같은 게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이것이 뭐 시장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약간 선반영의 측면도 있어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뭐 건설주들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그 6월 달, 7월 초에 좀 상승했었던 것은 이러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일부 선반영되었던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는 것은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 수급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뭐 틈만 보이면 계속해서 좀 선물이라든지 현물을 계속 매도를 좀 보여주는 기조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좀 조정 장세를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경기 방어주들을 조금 이제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시적인 조정, 그러니까 상승장에서의 일시적인 조정은 경기 방어주를 보는 게 아니라 네. 기존에 잘 가던 종목의 조정을 매수 기회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짧게는 2, 3주, 길게는 한 달 정도를 조정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간 시황은 계속 변화가 되겠지만 그러면 지금은 잘 가던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경기 방어주라든지 시장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종목을 좀 매수하는 게 그래도 좀 계좌 수익률 측면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 하면 뭐 통신주들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 이제 통신주들은 뭐 경기 방어주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경기 민감주 성격이 바뀌는 게 좀 있죠. 네. 어쨌든 거리두기 강화 이런 부분들은 여기는 뭐 스마트폰 수요가 시장 그 사용 시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SK텔레콤 상당히 최근에 추세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주목하시자. 또 SK텔레콤이 지배구조 개편 이런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전력하고 가스공사 뭐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긴 하지만 그 최근에 전력 피크 네. 계속 이런 그 전기 수요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한 사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유가가 뭐 비록 전일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우상향 기조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도 한국가스공사의 실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하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빙그레 같은 경우 뭐 음식료 업종 자체가 약간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지만 또 성수기 시즌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이런 부분들 보신다라면 그러니까 꼭 방어주라고 해서 다 매수하자는 게 아니라 방어주에 있지만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주가 이런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은 또 개별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달라진 분위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에도 변화가 필요하고 어떤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을 담아놓자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4개 종목도 추천을 해줬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 전략에 좀 잘 녹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